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TN이 주관한 2022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지난 9일 더 3120에서 열렸습니다. 연방하원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2일 제기하는 가운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증언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인수를 파기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 헛소리하는 기술자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지난 6월로 마감된 조지아주 지난해 세금 징수액이 세입 가운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KTN이 주관한 2022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지난 9일 더 3120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KBS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 동남부 지역 예선전을 겸한 것으로 1차 영상 심사를 통과한 15개 팀이 출전해 무대 위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 BTS 등 K-팝 스타들의 음악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K-팝 음악에 푹 빠져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KTN 방송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 K-팝 월드 페스티벌 미 동남부 예선전이 지난 9일 노크로스 소재 더 3120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와 KTN 방송국 최은숙 대표, 스와니시 지미 버넷 시장, 노크로스시 그렉 뉴턴 시장, 그리고 존스크릭시의 존 브래드베리 시장이 참석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참가자는 1차 예선을 통과한 보컬 5팀과 댄스 10팀이었습니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BTS 곡을 선정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다양한 K-팝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선정됐습니다. 보컬 5팀 중 2팀이 그리고 댄스 10팀 중 5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컬 1등에는 아스테리아가, 댄스 1등에는 루나크루, 댄스 2등에는 포레인 8이 차지했습니다. 이 세 팀은 미주 전체 예선을 또 거쳐야 하며 통과된다면 창원에서 열리는 K-팝 월드 페스티벌 본선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다면 한국으로 가는 항공비와 숙박비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상이 있기 전 가장 인기가 있었던 랜덤 플레이스 댄스가 시작됐습니다. 출전 참가자들과 관객들도 무대에 올라와 랜덤으로 나오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음악의 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관객들에게 제공되는 경품도 푸짐했습니다. 작은 인형부터 유명한 K-팝 스타들의 앨범과 사인 CD까지 고가의 K-팝 굿즈들로 관객들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다며 음악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방하원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2일 재개합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언을 거부해온 배넌이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넌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배넌은 지난해 11월 의회 증언 요구에 정부의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인 행정특권을 이유로 소환 통보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배넌이 지난 2017년 경질된 관계로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인 배넌에게 행정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넌은 의회 모욕 등 2건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에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해온 가운데 그동안 증언을 거부해온 배넌이 태도를 바꾸면서 증언 내용과 그에 따른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넌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배넌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5조를 들어 출석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12일에는 16의회 폭동에 참가했던 극우단체 조직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배넌에 대한 청문회는 14일 저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배넌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백악관 수석 전략가 자리에 올랐다가 경질된 인물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율이 처음으로 연간 1%를 밑돌며 둔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950년 5명에서 2021년 2.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1990년 이후 9년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고령화는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세계 인구는 오는 11월께 8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가별 인구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4억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일본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개헌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대전 패전 이후 개정된 일본의 헌법 구조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구조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구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어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6월로 마감된 조지아주 지난해 세금 징수액이 세입 가운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수 증가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소득세와 판매세로 징수된 세금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회계년도 최종 세입은 약 330억 9천 달러로 지난 2021년 회계년도 세금 징수 금액인 269억 9천만 달러보다 61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만 소득세와 판매세를 통한 세수는 전년보다 14.2% 증가했고 소득세는 14%, 판매세는 12% 증가했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 최종 세수 잉여금 규모는 아직 최종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잉여금 37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잉여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금 잉여금 37억 달러 가운데 주의회는 11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을 승인해 부부의 경우는 500달러, 개인의 경우에는 250달러씩 세급 환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을 다시 한번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순방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옐렌 장관은 한국 방문 기간 LG그룹 회사들이 입주한 LG사이언스파크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MBC의 대표 뉴스 투데이쇼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소식 보도던 중 태극기 영상을 띄워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배경 화면에는 5개의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보수 성향의 미디어 김씨단체 뉴스버스터의 커티스 후크 편집장은 이번 보도 화면을 캡처해 MBC 뉴스가 나라를 착각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도 미국 학교의 지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는 10일부터 액면가가 표시돼 있지 않은 포에버 우표 가격을 6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기본 우편물의 우표값을 60센트, 엽서는 44센트로 인상했습니다. 포에버 우표는 2007년 판매 시작 가격은 41센트였으며 이후 2018년 50센트, 2021년 8월 58센트로 인상된 후 이번에 60센트로 다시 인상됐습니다. 한편 이미 구입한 포에버 우표는 우표값 인상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